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주시에 왔어요. 공주시. 오늘 가볼 곳은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죠. 공산성에 가볼 겁니다. 원래는 공주 마곡사를 가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차를 가보고 싶은 게 목적이라, 그리고 한국의 그 세계유산 산사 있죠? 그 리스트 중에 마곡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 마곡사를 가야겠다 싶었는데 그게 시간이 좀 안 되더라고요. 마곡사가 생각보다 멀어가지고. 그래서 가는 길에 공산성이 있길래, 공산성도 세계유산이거든요. 세계유산이어가지고 여기를 가면 되겠다. 여기는 백제 역사 유적 지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그래서 아무튼 공산성을 오늘 한번 보면 좋겠다. 여기도 제가 알기로 가을에 보면 예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딱 적혀 있죠, 여기에. 이게 공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공산성입니다. 이게 좀 가니까 지금 여기 로터리에 그 동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하나 세워져 있어요. 저분은 제가 알기로 무령왕입니다. 백제 몇 대 왕이지? 뭐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뭐죠? 지방 22담로를 설치해가지고 뭐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거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공부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사실 예전에 가봤어요, 무령왕릉을. 그 공주 고살리, 그 송살리 고분군 있죠? 거기를 가봤어가지고 무령왕릉 한번 봤었는데, 여기로 가면 되나? 어디로 가면 되는지 좀 헷갈리네요. 이야, 굉장히 뭐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긴 한데 날씨도 좋고, 그리고 뭔가 되게 깔끔한 느낌입니다. 공산성은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여기 적혀있죠, 무령대왕. 그리고 저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공주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뒤에 무슨 개선문 비슷한 거? 아니, 개선문은 아니고 저런 걸 뭐라 하죠? 아무튼 그 대학교 정문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무령왕릉 스타일로 있네요. 그 약간 뭐라 하죠? 그 중국의 어디에서 그 수용한 그 벽돌식이라고 하잖아요. 딱 보면은 무령왕릉 스타일 아실 텐데, 아무튼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매표소인데, 기야, 왜 뭐야, 나 무료 입장이네요. 아니, 저번에 소수서원 갔을 때도 무료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무료 입장이네요. 왜 무료 입장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꿀. 오케이, 들어가 보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죠. 백제 Historic Areas, 백제 역사 유적 지구. 그래서 이렇게 공주시, 부여시, 익산시 이렇게 있네요. 다 이제 백제 수도와 좀 관련된 곳이죠. 익산은 이제 무왕이 가려다가 못 갔는데, 아무튼간 여기 미륵사지 가려다가 못 갔죠. 그리고 공주는 그 옛날에 웅진이었죠. 그래서 웅진 시대 때 수도였던 곳이고, 부여는 사비, 옛날에 사비죠. 그래서 사비 백제 시대 때 수도였던 곳이고. 여기는 공산성 근서루입니다. 서문인데 사실상 이제 정문의 역할을 하고 있죠. 들어가 봅시다. 오, 위에 이거 뭐죠? 해태인가요? 굉장히 멋진 그림이 있고, 이제 지금 산성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일단은 뭐 진남로 쪽으로 가면 뭐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여기로 475년에 천도를 해요. 그러니까 장수왕이잖아요. 5세기가 고구려 전성기니까, 그때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펼쳐서 백제 계로왕이 죽죠. 그래서 계로왕의 아들인 은주왕이 이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터를 잡은 게 여기 공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웅진이었냐 하필. 여기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여기가 일단 산이 있고요. 산이 있고 저희 건너편에 금강이에요, 금강. 그러니까 산이 있는데 그 주위, 그 북쪽으로 금강이 딱 나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굉장한 군사적 요충지죠. 그래서 여기를 수도로 삼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공산성을 세우고 어찌 보면 고구려에 대한 대항 준비를 한 거죠. 사실 뭐 웅진시대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웅진시대가 63년? 그 정도 지속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비로 천도를 하죠, 성왕이. 네, 또 그 사비는 이제 평야가 있죠. 부여 가보면 알겠지만 평야가 있는데, 거기는 또 어찌 보면 군사적 요충지가로 부적합해가지고 사실 백제가 망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지리적인 요건이, 사실 한성이 최고인데 한성이 함락당하면서 어찌 보면 좀 기세가 많이 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 우리나라 산성 중에 이 정도로 많이 남아있는 곳이 남한산성하고 공산성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역사적 가치를 많이 갖춘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부 산길을 올라오다가 이런 곳이 있어요. 공산성 백제 건물지라고. 여기 글을 읽어보면은 여기는 도읍으로 정해지기 전에 건물이 있었던 터라고 해요. 근데 이게 기춧돌이 없거든요. 주춧돌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구멍을 파 직접 기둥을 세운 그런 어떤 흔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평균적으로 1000mm가 넘기 때문에 이 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건축을 할 때. 그래서 항상 그 주춧돌을 우리는 세우잖아요, 기둥이 나무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주춧돌을 안 세운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잖아. 주춧돌을 세웠으면 건물이 있었겠지. 그래도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잘 발견해가지고 이런 건물터를 발견을 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백제 왕인 박사가 일본의 당시 나라 시대죠. 일본의 나라 시대 때 많은 거를 전수해 주잖아요, 문화적으로. 그것 중 하나가 이제 주춧돌을 사용하는 건축 기법이죠. 그래서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백제가. 자, 여기는 한국의 정원인 쌍수정입니다. 근데 여기 아래가 무슨 그 발굴을 하고 있나봐요. 저렇게 막 발굴을 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데 되게 뭔가 멋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산성은 피신처예요. 피신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려 현종 때, 그리고 조선 인조 때 이렇게 피난처 역할을 했단 말이죠. 현종 때는 이제 유명하죠. 현종 때는 거란의 침입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호남 지방으로 피난 가는 중에 여기 있었고, 그리고 인조 같은 경우에는 이괄의 난이 발생해가지고 잠시 몸을 피신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공산성은 어찌 보면은 계속 어떤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왕들도 어떤 피난처로 쓰기 적당했던 거죠. 여기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잘 안 들리는데, 근데 계속 보수 공사를 하는 게 우리 역사 유적지구를 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니까 이해해야죠. 자, 이제 뭔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경치가 죽이죠. 원래 금강이 저렇게 수위가 낮진 않겠죠. 근데 이제 댐을 설치하면서 수위가 낮아진 거라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저거보다 수위가 당연히 높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자를 이동시키고, 근데 여기가 되게 경사가 가파르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수문 쪽으로 가볼 거예요. 수문이 굉장히 또 여기서 명소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기가 바위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선시대 때 한 거래요. 그러니까 백제 웅진시대 때, 그때 막 왔을 때는 토성이어가지고 흙으로 지었고 돌로 이렇게 구축한 거는 조선시대 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흙으로 할 때 이게 겹겹이 쌓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 2015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벽이 어느 한쪽이 쓰러졌는데, 쓰러진 김에 역사학자들 이제 신나가지고 쓰러졌으니까 한번 그 벽을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와다다다 해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임류각이라고 하네요. 야, 상당히 커요.
임류각. 상당히 좋은데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게 제가 말한 그거죠. 기단. 이게 있어야지 나무가 썩지 않고 버티죠. 한국은 비가 많이 오는 편이니까.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우리나라 건물의 특징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안에서 밖을 보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거 유현주 교수님의 강의에서 다 들은 건데, 흙으로 또는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가벼운 재질을 써야지 되는 건데, 이제 그게 나무죠. 나무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춧돌도 세워야 되는 거고, 나무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뻥 뚫리게 되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이 기본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단청, 이런 걸 단청이라 하잖아요. 단청의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 자주색, 빨간색 이런 계열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과 잘 조화가 이루어지죠. 이거는 현대에 와서 이렇게 만든 거겠죠. 바닥에 이렇게 어떤 문양이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 있지는 않았겠죠. 좀 궁금하네요. 여기 공산성 깃발 이야기가 나오네요. 동서남북 각 방향에 따라서 아래처럼 그림과 색이 다르대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게 그거죠. 네 가지 그 유명한 그 뭐라 하죠? 뭐 아무튼 동서남북 그 지키는 그거잖아요. 뭐 정확하게 사신도. 그 뭐 황토기라고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청룡이 있죠. 청룡. 그래서 여기는 영동루. 맞네요. 공산성 영동루라고 적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 문이라는 거죠. 동쪽 문에 왔네요. 이야, 좋습니다. 야, 좋다.